자, 자격모형에 따른 사문서 작성죄입니다. 자, 물론 공문서도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보면 됩니다. 자, 주문 나와 있고요. 자, 밑에 의보면 자, 대리권이나 대표권 없는 자가, 즉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자격을 사칭해서 이름은 본인 동그라미, 본인 이름을 적었을 때 본죄가 됩니다. 만약에 본인 이름을 적지 않고 타인의 이름을 적잖아요. 그랬다면 위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비교를 잘 해두세요. 자, 예를 볼게요. 첫 번째 예를 보면 대리권 없는 갑이 을 대리인 갑이라고 작성했다. 자기 이름 적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 적었기 때문에 그때는 본죄가 됩니다. 그렇지만 밑에 대리권 없는 갑이 을 대리인 병이라고 해서 본인 이름 적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 적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위조가 됩니다. 자, 비교 잘 해두세요. 기출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갑 색깔 칠하고 병 색깔 칠하고 비교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권한이 없다는 말은 우리 전 시간에 배운 대로 권한팍 동그라미, 초월 동그라미 전부 다 권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한이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잖아요. 이 남용이란 말은 권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 범위 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본죄는 되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죄는 가능합니다. 정도는 똑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첫 번째 판례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자, 밑에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중요한 판례인데요. 별 펼칩니다. 자격모형 문서죄에 있어서 타인 속에는 자연인, 법인기 없는 단체도 되고요. 자,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는 존재도 이 타인 속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는 자의 예가 나오는 것이 밑에 있습니다. 그것이 땡땡 부동산.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간판 있죠, 간판. 간판에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무슨 공인이라는 거 보이죠? 그게 바로 자격모형 작성죄에 있어서의 명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출제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중개사 사무소를 대리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공인중개사 대표 누구 할 때 자기 이름 적는 거야. 자기 이름 적게 되면 자격모형을 사칭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계약서 쓰잖아요. 그렇죠?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쓰잖아요. 쓸 때 마지막에 계약서 쓸 때 이 매도인, 매수인 쓰고 마지막에 공인중개사 이름 적잖아요. 그 공인중개사 이름 적을 때 이 공인중개사 대표자 이름 적어야 돼요. 대표자 이름을 적지 않고 거기서 알바생, 직원 이름 적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격모형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받으시고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런 내용의 사실관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리고 밑에 판례도 보면 자격모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밑에 형식에 따라 결정한다. 이거 설명드렸죠? 왜 형식에 따라 결정한다고요? 위조, 변조, 자격모형은 유형 위조라 했잖아요. 유형 위조이기 때문에 형식을 보지 내용을 보진 않아요. 자, 그런 내용이고 따라서 권한을 가진 자가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격모형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권한 있는 자는 위조, 변조, 자격모형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 공식입니다. 공식만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됐고 여기도 권한 있는 자죠. 권한 있는 자입니다. 위임받았으니까. 그래서 낮은 금액을 적어냈다라고 했을 때 권한 있는 자가 적었기 때문에 자격모형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죄가 되는 것 권한 없는 자죠. 여기도 유임계약을 해지했으니까 권한 없게 되는 거죠. 여기도 권한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름은 자기 이름 적었어요. 타인 이름 적지 않고 자기 이름 적었죠. 여기도 자기 이름 적었죠. 여기도 자기 이름 적었잖아요. 피고인이라고 했을 때 본인 이름 적었기 때문에 즉 권한 없는 자가 본인 이름 적었기 때문에 자격모형죄가 될 수 있다. 이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렇지만 밑에 보면 여기는 권한을 위임받았죠. 승낙받았으니까 여기도 해임하는
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잖아요. 해임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취소하면 민법상 취소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잊게 되는 거, 권한 없다가 잊게 되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비교할 것이 이 4번입니다. 이 4번과 비교할 것이 밑에 3번입니다. 이 두 가지 판례는 같은 판례인데 비교를 해두세요. 자, 먼저 4번을 보면 종종 신임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입니다. 직무집행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난 다음에 그 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은 다음에 위 가처분 결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다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렇죠? 정지할 때부터 취소될 때까지 권한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때까지 취소 결정 날 때까지 권한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저희가 정지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정지당한 자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권한을 썼다는 거야. 그쵸? 자기 이름을 갖고 대표 자격 행사를 했다는 거야. 그랬을 때는 자격무용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렇지만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도 정지 나왔잖아요. 취소 나왔습니다. 취소가 나왔는데 똑같아요. 여기도 정지가 나왔고 취소가 나왔잖아요. 똑같은 거 여기까지 똑같은 것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권한 행사를 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4번 판례는 결정 시부터 취소 시까지, 즉 정지당했을 때부터 취소 날 때까지 자기 권한을 썼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밑에 것은 정지부터 취소까지는 똑같은데 이것은 가처분 결정 나기 이전이야.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격무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됐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종중 대표자 등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한다면 전임 이사들이 계속 종전 그 사무를 수행하면서 임원 자격으로 작성한 이사로 이루은 자격무용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도 보면 여기를 보면 대주주라 했잖아요. 대주주는 권한 있는 자입니다. 즉 임시주주총회 이사록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야. 권한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자격무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본제는 목적범위입니다. 그래서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 꺽쇠 1번을 보면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대표로서의 자격을 무용했죠. 무용해서 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 용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고의가 있다는 거야. 목적과 고의가 있기 때문에 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식과 용인을 했기 때문에 행사할 목적과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작성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자격을 무용했죠. 그래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렇죠? 알았든 몰랐든 간에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은 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형식주의니까 그래요.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갑 대표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갑회사와 을회사의 총괄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갑 말고 을입니다. 을회사. 요 이사 자격이죠. 라고 했을 때 자기가 분명히 자기는 이 피고인은 갑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갑회사의 대표이사이지 이 사람은 을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고인은 을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다.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도 있고. 그래서 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똑같아요. 자격을 무용을 행사했다는 것을 인식 용인했다면 고의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죠? 위에 거랑? 자, 그 예가 2번입니다. 조합장 아닌 자가 조합장의 직함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격 사칭했죠. 조합장이 자격을 사칭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라고 했을 때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본죄 기수가 되는 것이죠. 이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그 계약서의 조합장 직인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했다 할지라도 본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기수가 되는 것이니까.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조합장 직함을 갖고 아닌 자가 조합장 직함을 갖고 도장 찍으면 본죄 기수가 됩니다. 자, 이 판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